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날 아주 기술주 쪽으로 투매가 나온 그런 날이었는데요. 반도체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2.77% 폭락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다우는 연 3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세였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하는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경우도 그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여파로 인해 갖고 하여튼 이날 기술주 쪽으로 투매가 일어났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2022년 9월 13일 이후 최대 낙폭, 2022년 12월 15일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량주 다우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버크셔 해더웨이가 다우 종목은 아니지만은 저거는 이제 다우 지수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크셔 해더웨이는 무려 1.53%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총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9위였었는데 이날 이제 8위로 올라갔고요. 반면에 전날 8위였던 TSM은 마이너스 7.98%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총 순위가 확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엄청 무려 한 700 몇 억 불 차이가 나버렸네요. 그리고 이날 이제 기술주 종목으로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그 ASML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이제 반도체 투매 여파까지 이제 겹치면서 무려 마이너스 12.74% 폭락을 했습니다. 이날 반도체 지수가 무려 6.81% 급락을 했고요.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빅스는 제법 크게 9.78%나 상승을 했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무려 3.36%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특히 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요런 주식이 특히 좀 많이 빠졌고, 이에 비해서 이제 테라픽 10은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는 사실은 이건 그 우량주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성장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라이릴리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고 나머지 전 종목이 상승을 하는, 대부분 이게 다우 종목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틀째 급등을 했고, JP모간, 비자카드, 존슨앤존슨, P&G, 홈디포 이게 전부 다우 종목이기도 한데요. 무려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봐도 나스닥 지수는 아주 그냥 고점에서 그냥 급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반해서 계속 연 3일 사상 최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 3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전날은 이제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날 아주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39% 마이너스 급락을 했고요. 이날은 이제 시초가 무렵부터 나해차, 그러니까
나스닥 100 상승 등락률에서 이제 S&P 500 등락률을 뺀 요 나의 차가 마이너스 뭐 한 0.5% 정도로 시작을 해갖고 종가로는 무려 뭐 마이너스 1.5%가 넘는 정도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나스닥 100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날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렇게 비교해서 봐도 성장주는 2.86%가 빠졌고요. 가치주는 0.49%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종목은 상승 하락이 22대 8로 상승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나의 차하고 이제 주요 종목 요 4개 종목 이렇게 비교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나의 차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뭐 계속 놀았고, 요 이제 4개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요게 이제 그 카피 시트에 요 4개 종목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개 종목을 선정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담다 보면은 이 차트가 좀 표시하기가 좀 어려워 갖고 이제 4개 종목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다 이제 뭐 다른 종목을 이제 포함을 시켜도 되죠. 물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 추가를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값이 요거가 되고요. 이렇게 이름은 요거가 되고 값은 이름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APL 대신에 MVDA.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으로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거 시간은 뭐 표시는 돼 있네요. 여기는 이것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으로. 이름은 이제 N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종목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이 추가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뭐 확실히 최고로 급락을 한 종목이죠, 이게. 여기 이제 테라픽 10에서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뭐 급등을 했고, 일라이릴리가 급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이렇게 뭉쳐 있죠.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요 일라이릴리는 이제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빅스하고 이제 S&P 500 지수 차트를 이제 보면은 요 S&P 500은 고점에서 이제 첫 하락을 한 셈인데요. 이 빅스는 뭐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 저점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빅스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하여튼 의미심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경제지표로는 이제 뭐 건축허가, 주택 신축 이런 거는 오히려 뭐 경제지표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15분에 산업 생산 그것도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나해차 일간 차트로 보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연간 등락률이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뭐 한 5% 가까이 갔다가 차이가 지금은 뭐 0.5% 차이밖에 안 되는 정도로 축소가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ASML 이거 이제 네덜란드 회사이기 때문에 개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 종목은 원래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거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장 개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날 뭐 개장 전부터 뭐 한 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날 이제 유탄을 맞아갖고 종가는 마이너스 12.7%. 이 기술주 종목은 사실은 첫 스타트 끄는 종목인데요.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간 등락률로 보면은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9.3%까지 올라왔고, 나스닥은 19.89, S&P 500은 이제 17.16.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은 이제 5일 연속 상승했다가 이날은 이제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연간 한 10%대. 나스닥 100이 17.67%. 그러니까 요 S&P 500하고 차이가 뭐 0.5%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걸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고점 대비 하락률 0%. 이게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고, 나머지 뭐 특히 이거 반도체는 뭐 엄청나게 고점에서 무려 8.397%. 러셀 2000도 뭐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다우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나스닥 뭐 S&P 500 뭐 등등 이렇게 많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상승장이 끝나는 거는 항상 나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날이 늦게 옵니다. 다우지수보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뭐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조만간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가 이제 시총 8위가 아니라 7위군요. 7위. 7위로 올라섰고 TSM이 이제 7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이제 사상 최고가. 유나이티드 헬스가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히려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 이게 이제 다우 종목 중에서 이게 주가가 이제 제일 비싼 종목이거든요. 573달러. 두 번째로 비싼 게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502달러, 이게 이제 마이너스 0.17%. 3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443달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는 이제 주가 평균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종목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크게 하면은 지수가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이제 당일 주가 합 나누기 전일 주가 합, 요 차이가 이날 당일 주가 차이가 37.08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일 주가 합 증가폭 나누기 전일 주가 합, 이렇게 하면은 요게 0.59%,
0.5%가 이제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다우가 이날 0.5%가 올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제 0.59%. 여기 간혹 이렇게 약간씩 틀리는 날이 있는데요. 그런 날은 뭐 이제 배당이 반영됐다거나 뭐 이제 그런, 아니면 뭐 주식수가 뭐 변동이 있다거나 뭐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날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요 계산 방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특이한 방식입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하는데,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주가 평균식으로 주가 평균이 얼마 움직였느냐, 그걸 갖고 이제 지수 산출을 한다는 거고요. 이날 이제 등락 종목수로 보면 다우는 22대 8로 상승이 훨씬 우세했고요. 나스닥백은 이제 전날만 해도 이제 상승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이날은 뭐 하락이 상승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일별로 이렇게 이제 그 등락 종목수도 이제 매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날은 상승이 3배 정도 됐는데, 이날은 하락이 한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나스닥 100 종목 교체가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새로 들어오고, 월그린 부츠가 이제 탈락이 되고, 그런 이제 종목 교체가 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이제 빅스는 아주 급등을 했고, 10년물 국채는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고요. 이날은 이제 금값도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은 반도체, 인터넷,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런 이제 기술주 종목이 아주 독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은행주는 오히려 상승. 이 소비재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날은 뭐 이제 유통도 많이 빠졌고, 아마존 같은 게 뭐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날 이제 지수는 뭐 사실 급락을 했지만 52조 최고가는 뭐 상당히 많이, 오히려 상당히 많았습니다. 52조 저가는 없었고, 사상 최고가 수는 이제 전날에 비하면 좀 감소가 됐고, 20개에서 이제 11개로. 이날은 뭐 하여튼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장주가 3.69%, 그 다음에 배당주는 1.75% 상승.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 100 종목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종목으로 신규로 이제 편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률 1위, 엔비디아가 2위, 암홀딩스가 이제 3위. 엔비디아도 최근에 뭐 이게 160%가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38%까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보면은 이제 117불인데, 이게 고가는 뭐 상당히 엔비디아가 이제 보면은 135불까지 갔었네요. 135불에서 거의 한 20달러, 18불 정도가 떨어진 거네요. 18불. 135불까지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날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까지 이제 나스닥까지 이제 급락을 시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우가 지금 연속해서 3일 연속 지금 신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이제 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조만간에 이제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올지 뭐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올지 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만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이차 스프레드를 이거 상당히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규로 여기다 이제 차트도 하나 이제 새로 편입을 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날은 이제 아침 장 개장 초부터 요 나스닥 등락률이 상당히 약했는데요. 이런 날은 주식 매수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이제 주식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100 상승률이 지수 선물 얘기죠. 나스닥 100 지수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보다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서부터 나스닥 100 선물 하락률이 S&P 500 선물 등락률보다 약했었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종가에 가서 개장 무렵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됐고, 뭐 마이너스 0.5% 시작해서 뭐 바로 마이너스 0.8%대로 이 3분 만에 아주 급락이 됐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한 번도 뭐 제대로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이게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어지는 이제 추세선이 되겠는데, 추세선이 뭐 계속 하락. 추세선 물론 이제 기울기는 이제 처음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물론 기울기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한 번도 이게 추세선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도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상승률이 높아야 되고,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일중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스닥 등락률이 약할 때는 주식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는 이날 이제 뭐 버크셔 해드웨이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듯이 종목에 따라서는 뭐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수 ETF 같은 걸 이제 매매를 하겠다 하면은 이런 날은 이제 지수 ETF를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매수를 하려면 이제 인버스로 매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PSQ 같은 거, PSQ는 이제 이날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숏 ETF죠. 그 PSQ라고. 이건 2.9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숏 ETF. QQQ가 이제 2.94%가 빠졌는데 PSQ 요거는 이제 2.93%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날은 주식을 매매를 하시려면 저기 숏을 오히려 사야죠. 숏을. QQQ나 뭐 SPY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면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주식 매매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만하고, 이걸 뭐 이제 지수 선물 매매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만하고, 이제 스프레드 거래, 뭐 나스닥 100 선물과 뭐 S&P 500 선물을 이제 하나는 매도하고 하나는 매수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이 종목 간에 동일 종목이 아닌 이제 다른 종목 간에 이제 스프레드 거래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원래의 의미는 이제 나의 차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스프레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이제 변경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날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을 매도를 하고 S&P 500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스프레드 거래를 했으면은 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요 주식 매매를 하는데도 하여튼 도움이 되고, 이거 상당히 주목해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QQQ하고 SPY, SPY 요거 등락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QQQ가 강할 때는 상승이 강한 날, 여기 이제 QQQ가 약할 때는 이제 그 하락이 강한 날, 아니면 뭐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을 못하는 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